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흡 운동인데요.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올바른 호흡을 하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호흡이 좋지 않아지면 허리를 다칠 수 있고요. 반대로 허리를 다치신 분들은 좋은 호흡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호흡 운동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거실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양쪽 무릎을 90도 구부리시고 양손을 한쪽은 배, 한쪽은 가슴에다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 들여 마실 때 복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뱉습니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만약에 마시는 것을 3초 했다면 뱉는 동작을 6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2대 1의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코로 깊게 마시고 아마 처음 하시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초를 마시고 4초를 뱉어주시면 되고요. 숙달이 되면 3초, 6초, 그 다음에 5초, 10초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되고, 호흡하실 때 복부의 근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합니다. 가슴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흉식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많이 움직이고 가슴이 조금 적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코로 마시고, 마실 때 복부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갈비뼈가 모이는 느낌으로 뱉어주면 되고요. 공기를 마실 때는 갈비뼈가 열리는 느낌으로 공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뱉어서 갈비뼈를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 한 10번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동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호흡을 잘못하는 분들은 첫 번째는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죠. 호흡의 깊이가 좁아서 폐가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흉식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공기를 마실 때 어깨가 이렇게 들썩이고 어깨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면 코어는 작동하지 않고요,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목의 경직과 딱딱함이 생기죠. 그래서 만성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얇은 호흡과 그 다음에 이 흉식, 이 어깨를 이용한 호흡, 이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을 한 후에는 알고 계시는 크런치 동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크런치에 호흡이 잘 맞아야 코어 운동이 잘 되고요. 이게 잘 맞지 않으면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런치를 하게 되면 우선 호흡을 뱉고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에 호흡이 끝나가는 시점에 올라갑니다. 다시
호흡을 뱉어서 끝나는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골반 기저근과 횡격막의 수축에 의해서 코어가 잡히고 그 상태에서 복부 운동이 시작됩니다. 잘못하는 운동 동작들은요, 호흡을 멈추고 크런치를 하는 동작인데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호흡을 참고 이렇게 되면 호흡할 때 사용되는 근육과 크런치를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운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과 크런치를 매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상태에서 턱이 먼저 위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에 굴곡근을 사용하게 돼서 크런치를 하고 났는데 복부에는 자극이 없고 목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은 대표적으로 중년 여성들 또는 코어가 안 좋은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이 많이 자극이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호흡을 뱉고 목을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크런치를 하시면 목에 부담 없이 코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런치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현재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과거력이라면 조심해서 천천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크런치를 하게 되면 코어가 약한 분들은 아마 손이 이 정도에서 끝나실 거예요. 요거는 복부가 수축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 무릎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복부가 훨씬 더 탄력이 생기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하면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 데드버그는 말 그대로 벌레가 죽어서 뒤집어져 있다라고 해서 데드버그거든요. 그래서 등을 땅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벌레가 죽으면 팔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가듯이 그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팔을 펴면서 운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쉬운데요,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작동하면서 데드버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을 들어 올려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데드버그는 오른손이 뒤로 넘어갈 때 다리가 이렇게 반대쪽 다리가 펴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다리 쪽으로 가는 복부 근육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때 내가 복부에 힘을 주지 않으면 등의 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데드버그의 원래 동작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출발할 때 왼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 근육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늘려주셔야 돼요. 그냥 팔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운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근육으로 당기고, 그래서 쭉.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컨트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 복부 운동이 아니고 허리 운동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복부, 배꼽에서부터 가슴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작동을 하고 자극을 받는 느낌이 되어야 데드버그가 올바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데드버그를 했는데 동작이 잘 안 되고 복부에 힘이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발 구부리시고요, 손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쪽 무릎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몸쪽으로 당기고 손은
밀어주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왼쪽 골반에서 오른쪽 어깨로 작동하는 근육을 쓸 수 있거든. 이 상태에서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을 한번 작동시켜 주시고요. 반대로 반대쪽도 대각선에서 하나, 둘, 보면 제 몸이 좀 떨릴 거예요. 셋. 이렇게 해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데드버그를 하면 아마 잘 되실 겁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팔다리가 움직일 때 허리 근육이 사용되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데드버그는 복부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관절 주변에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관절의 전면부, 그 다음에 엉덩이 쪽의 근육이 강화되면 그 소리가 조금 줄어들 거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넓게 보면 코어는 복부, 엉덩이, 등 근육 이 세 개를 포함한 걸 모두 코어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약하면 나머지 둘도 약해져요. 엉덩이 근육이 포함된 코어 운동을 하셔야 코어가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힙브릿지 운동인데요. 거기에 무게를 들면 힙스러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잘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브릿지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서요, 양손은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들어 올렸을 때 무릎에서부터 어깨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와 코어의 힘으로 일자로 무릎에서 어깨까지 올라올 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올바른 동작인데요,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등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는 쪼여지긴 하지만 척추가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등 근육이 죽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등이 붙어 있고 엉덩이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부에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복부가 올라가요. 엉덩이는 쪼여지긴 하지만 코어 근육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부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엉덩이, 복부, 등에 있는 근육이 세 위치가 동시에 수축을 해서 척추를 리프팅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섰을 때 엉덩이, 복부, 등 근육까지 동시 수축, 그리고 내려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이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강하신 분은 발 전체를 닿는 게 아니라 뒤꿈치만 됩니다. 발을 들어 올려 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덜 사용되거든요. 이 상태로 올라왔다가 천천히 해서 엉덩이에서 척추뼈까지 모든 관절이 직선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코어의 사용이 적게 됩니다. 천천히.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가 열리면 안 되고요, 등은 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동작의 힙브릿지가 되실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대다수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둔근은 발달을 잘 시키는데 중둔근 발달을 잘 못 시킵니다. 이유는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은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중둔근이 발달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둔근이 아니고 TFL이라고 하는 근육이 사용되면서 오히려 이 동작으로 인해 허리에 부상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은 조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조금 섬세하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서 강해집니다.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중둔근 운동인데요.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동작은 내 몸의 측면에서 발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TFL이라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또는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측면으로 누웠을 때 내 몸통선보다 발이 앞쪽으로 가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운동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 골반의 앞쪽에 있는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둔근이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동작으로 하시려면 발이 앞쪽으로 나가도 안 되고요. 뒤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열린 상태의 운동은 중둔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골반이 누워도 안 되고요. 정확히 모로 누운 상태에서 수직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다리는 측면으로 들어 올릴 때 약간 뒷방향으로 들어 올려 주셔야 중둔근이 잘 발달됩니다.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잘하면 발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잘못 드는 거예요. 하면서 통증이 있다면 멈추시는 게 좋아요. 허리 쪽에. 왜냐면 허리에 안정성이 없는 분들은 들어 올리면서 허리 근육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찮더라도 운동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면 바로 멈추시면 돼요. 네,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좀 아쉬운 점은요, 코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또는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내 노력한 양보다 내 건강을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에서 아마 이 동작 한 10분이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대략 한 5분, 10분만 한다면 아마 그 다음에 하는 근력 트레이닝이라든지 스포츠가 훨씬 더 잘 되고 부상이 없을 거예요. 집에서 5분, 10분만 투자해서 코어 운동을 하신다면 건강하게 다음 스포츠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